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네이버와 NC소프트 이미 주가도 뭐 계속해서 지붕 뚫고 하이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또한 계속해서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버스와 또 그러니까 엔터 사업 쪽, 그쵸? 엔터 사업 쪽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짜 제2의 한국판 아마존이 되겠다면서 또 물류 쪽으로도 지분 교환이 있었고, 정말 다방면으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또 참 투자자에게 또 재미를 주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매력이 좀 큽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NC소프트 또한 인락의 효과, 인락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을 하면은, 한번 이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게 우리한테 이제 묻어나는 거죠. 잠궈버리는 거죠. 들어왔다 잠궈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잠겨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일봉 차트입니다. 자, 시간 항상 제가 일부러 켜놓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대랑 지금 제가 녹화 기준 시간대랑 좀 차이가 있으면 또 뭐 그 이후에 뭐 공시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이래서 변동성이 좀 생기면은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이렇게 항상 시간을 좀 띄워놓곤 합니다. 자, 네이버도 어쨌든 보시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완전 최고점 37만 3천 원, 35만 8,500원. 최고점에 내가 진짜 정말 운이 없어서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래도 4%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수익권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권인 종목이 네이버일 텐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Z홀딩스가 뭡니까? 야후잖아요. 야후가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야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3,165억 엔, 그렇죠? YOY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5% 가까이. 그래서 영업이익을 439억 엔으로 영업이익은 조금 하회를 했는데, 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각각 5%씩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YY 기준으로는 조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보다 기대치보다 좀 상회했다. 기대치보다 하회했다. 이거에 대한 주가 반응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매출 급증은 이커머스 총취급 고가 야후 쇼핑, 뭐 페이페이몰, 주주 이런 거 동반해서 급등을 했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커머스와 광고 사업 모두 증액으로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100억 엔 이상 집행되며 소폭 감익을 보였다. 자, 그러면서 뭐 이커머스 총 취급고는 4분기에 뭐 이 정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페이페이 결제 횟수가 분기에 5억 회를 최초 돌파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자, 라인 야후 합병 법인 기준 시가총액 60조 원, 네이버의 보유 지분 가치만 해도 20조 원, 그렇죠? 하나 60조 원 해당되는데 지분율을 32.65% 적용을 하면은 지분 가치만 할인 전에 20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그런 20조 원에 대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기업이 지금 이만큼의 엄청난 성과를 좀 보여줬다. 그래서 엄청난 고성장을 통해서 일본발 훈풍이 가세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사업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물류 쪽, 그렇죠? 유통 뭐 이런 쪽으로서 또 쇼핑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좀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돈이 모이려면은 돈보다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소비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국엔 내가 공급하는 거에 맞는 어떤 물가를 지불해서 이제 매출과 이익을 창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장사가 잘 된다, 돈이 벌린다, 이거는 결국에 사람이 모인다에 비례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막말로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장비다. 그럼 반도체 장비 같은 거는 설비를 계속해서 증대시켜야 되는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냐? 그럼 결국에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많이 그렇게 모이거나 활용을 해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모든 돈이 모이는 거는 돈 전에 사람이다. 그래서 네이버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라든지 보유 회원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고거래하는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중고거래 플랫폼, 자,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 뭐 당근마켓,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중고나라 당연히 뭐 대표적인 거, 그 다음 번개장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요, 물론 뭐 당근마켓에서는 그 뭐죠? 그 중간에서 거래할 때 왜 안전거래식으로 수수료 받아 먹는 거, 그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누가 수수료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고 플랫폼이 사실 중고나라가 천억 원, 천억 원대에 뭐 누가 샀다고 그랬나? 하여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튼 천억 원 정도를 누가 제시를 했었어요. 이걸 팔았댔나? 근데 중고나라 솔직히 막말로 카페예요. 이거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단순하게 카페 하나 만들었는데 회원수가 엄청나죠.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만 받고 운영을 해줘도 그 금액만 해도 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누가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 카페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당근마켓 같은 건 마찬가지고, 당근마켓에서만 이 중고 시장인가 당근마켓인가, 아무튼 제가 이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 대해서 하여튼 당근마켓 하나를 말했던 건지 중고 시장 전체를 말했던 건지, 이 전체 그 거래 대금,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 자체도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돈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 솔직히 안 쓰시는 분들 극히 드물잖아요. 안 쓰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극히 드물잖아요. 네이버 여러분들 검색하는 거 궁금하면 어디부터 들어가요? 아, 구글 들어가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난 구글 보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또 뭐 쇼핑도 가끔 저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 그 수많은 가입자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뤄낼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그래서 사람이 재산인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재산이지만 또 사람도 사람인데 기본적인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고,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던 게 이 NC소프트. 저는 사실 게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게임을 저도 하진 않아요. 가끔 그냥 휴대폰으로 그때 한번 모바일 카트라이더가 한번 나왔다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한 10년 전에 뭐 카트라이더를 한때 막 이렇게 하던 생각이 나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따로 안 하죠. 그래서 게임은 사실 좀 안 하는데, 이 NC소프트 예전에 이제 리니지라는 거를 알기 전에 주변 지인분들 중에 리니지를 했던 분들이나 리니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리니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진짜 직업으로 삼아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벌 만큼 이게 굉장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냥 뭐 기업이 매출이 이만큼 발생했고, 뭐 리니지 M에 대해서 뭐 직전 분기에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그 게임을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걸 통해서 여기도 보시면 그냥 뭐 NC소프트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매출이 발생됐고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게임 회사니까 게임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런 캐시들이 결국에는 지금 매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게임 시장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이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게임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게임들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선호도, 그리고 게임 전체적인 시장 이런 게 굉장히 좀 커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상 공간에서의 접촉 교류 욕구가 증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준 건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봤을 때, 하다못해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배민을 안 쓰시는 분들도 배민을 썼다가 이제는 배달을 시켜 먹는 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 이제는 뭐 가서 내가 그걸 들고 오는 거, 물론 배달료 좀 아끼고 하려면 하겠지만 저는 사실 배달을 안 아껴요. 그 배달도 많이 시켜 먹어야 사실 우리 라이더 분들도 이 추운데 일하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다 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뭐 기부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소비 활동도 건전한 범위 내에서는 소비를 좀 해주는 것도 경기를 건전하게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는 만큼 쓰자라는 게
번다라고 무조건 막 소비를 해서 명품 막 이렇게 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사실 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배달료 예를 들어서 뭐 한 건에 3,000원, 5,000원? 그러면 그런 3,000원, 5,000원 우리 주식시장에서 내가 매수 한 번 때려서 수수료만 하더라도 뭐 진짜 수만 원, 수십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쌓여서 일당이 만들어지고 돈이 만들어져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수익을 내거나 하면은 그런 거를 건전하게 좀 소비를 해주는 것도 전체적인 진짜 실물 경기를 좀 끌어올려주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우리 VIP님들께 항상 그랬어요. 금요일에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서 돈 써라. 가서 뭐 명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은데 가서 건전하게 좀 소비를 하셔라. 내가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얼마 벌었다. 그럼 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쓰세요. 돈을 좀 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가서 코로나 뭐 물론 영향이 있지만 건전하게 좀 돈을 좀 써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돈을 버시면은 이런 금액들 따지고 지금 보면은 정말 뭐 100 얼마, 300 얼마, 뭐 이게 1,000만 원, 그렇죠? 주식 하나 그냥 보유하고 있다 해서 좀 1,100만 원 가까이가 그냥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정말 스마트하게 뭐 하다못해 뭐 리딩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나도 힘들게 이 수익을 만든 거죠. 이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수익을 뭐 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머리 써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소 직접 떼어서 너무 이렇게 한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번 걸로 투자는 하시는 거지만 똑같이 주식으로 벌어봐, 예를 들어 뭐 다른 거 뭐 일해서 벌어봐 하면은 솔직히 어느 업종이 됐든 이 투자로 인해서 번 돈이 사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은 좀 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벌었다라고 하면 이걸로 소비를 해주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전하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투자자분들의 또 좋은 어떤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야기가 너무 좀 뺑뺑 돌아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NC소프트도 게임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언택트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이런 걸 통해서 게임에 접근을 하면 게임 중독돼서 못 빠져나와 이게 아니라 한번 이용을 하면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처럼 이게 이제 이게 인락이라는 효과인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이제 그게 일상생활과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사실 드라마 되게 안 보거든요. 저 진짜 창피한 소리지만 이태원 클라스도 한 작년 말에 봤고요. 최근에 이제 사랑의 불시착을 3화까지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이게 할 거 없고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볼 거 없나? 과거에 뭐가 핫했나 해가지고 펜트하우스는 좀 그래도 거의 정주행하다시피 보긴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안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알고 보면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결제를 해서 정기 결제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인락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안 보던 사람이 드라마 정기 결제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배달을 안 시켜 먹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켜 먹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편하니까 또 배달을 시켜 먹고, 이게 결국엔 시대가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서의 인락 효과, 그걸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종목 모두 다 지붕 뚫고 하이킥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표가 또한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130만 원까지도 NC소프트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목표가도 목표가지만 투자 의견, 매수로 각각 기존을 유지를 하되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최선우조 뭐 1등주 이거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1등이라고 하는 놈들, 여러분들 막 대장주 매매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대장주들이 대부분 지금 다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휴를 앞두고 조금 뭐랄까요, 좀 주가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대장주들은 대부분 좀 비싸고 밑에 아직 주목을 못 받는 기업들도 좀 많은데, 지금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좀 많아요. 지금 VIP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 밀리면은 뭐 4% 정도는 그냥 쉽게 밀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뭐 파란불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 중에서 뭐 보유를 하고 계신 거, 또 유튜브에 소개도 해드렸던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이런 종목들 지금 조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 이벤트를 제가 잠깐 스팟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 설맞이 이벤트
한번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뱃돈 주느라 또 여러분들 세뱃돈 지출하시느라 좀 부담이 많으시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뭐 금액적인 부분에 디스카운트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간적인 부분을 좀 확장을 시키고 설 연휴가 끝나면 또 주식 다시 또 집중해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한번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내일까지만 딱 받는 거예요. 내일까지만 해서 진행을 잠깐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가입 문의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종목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담아가는 기회로 좀 잡아봤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는 별도로 언급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LG전자, 그 다음에 단기로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렇게 해서 전략을 다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업들 진짜 지금 지루하다라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물러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루하고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그 본래의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뭐 테마가 움직인다고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딱 우리가 지금 그 주가의 어떤 주식이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입니다. 진짜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아서 시세가 안 나오는 이런 기업은 우리가 너무 땡큐다 하고 받아가 줘야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좋은 기업 꼭 여러분들 계좌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 테니까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